안녕하세요. 아라의 면장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저 위에 별 4개고요. 자, 1, 2, 3급 다 해당됩니다. 별 4개. 설치 기준 뭡니다.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1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자, 4층 이상에는 1급 수신기 사용하라 했어요. 자, 그럼 1급 수신기가 바로 여기 이거 1급 수신기입니다. 이게 P형 1급 로터리 방식이야. 이게 로터리 방식. 자, 그래서 자, 4층 이상에는 자, 1급 수신기를 설치하고요. 거기 발신기에도 자, 이 전화잭이 있습니다. 자, 전화잭이 있으면 이게 1급이고요. 없으면 2급이에요. 그래서 그 발신기에도 전화잭이 있는데 그 발신기에서 그 잭에다가 송수화기를 연결하면은 이 수신반에 이 부저가 울립니다. 여기 부저 있죠. 이 부저가 울리게 되고요. 이 부저가 내부에 있는데 자, 울리면은 여기에다가 송수화기를 연결하면은 4층에 있는 그 발신기와 여기 수신기 간에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옛날에 나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걸 썼지만 지금은 무전기하고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자, 수신기의 이 설치 높이입니다. 설치 높이는 자, 벽에다 고정한다. 그러면 이 0.8 이상이나 1.5m 이하 이 사이에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인이 서서 자, 만질 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는 발신기도 그렇고요. 자, 소방 설비에 이와 같은 높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높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수의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자, 뭐 그래서 경비실도 가능하고요. 자, 전기실, 방제실 등 이런 데도 상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수신기의 스위치별 기능입니다. 이 P형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자, P형 1급 로터리 방식. 로터리 셀렉터 스위치를 딱딱딱딱 돌릴 수 있는 자, 이 스위치가 달려 있으면 로터리 방식이고요. 이 스위치가 없이 여기에 자, 이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이 달려 있어요. 자, 1번 버튼 누르면 1번 회로 연결해 주고요. 2번 버튼 누르면 2번 회로 연결하고 3번 버튼 누르면 3번 회로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연결해 줘요. 이 셀렉터 스위치는 1번을 선택하면 1번 회로 연결하고 2번을 선택하면 2번을 연결하고 3번을 선택하면 3번 회로 연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버튼으로 됐느냐 로터리 스위치로 됐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버튼 방식, 로터리 스위치 방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 스위치 표시등과 그 스위치의 기능은 로터리 방식이나 자, 뭡니까? 버튼 방식이나 비슷해요. 자, 뭐 한두 가지 틀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수신기, 1급 수신기 P형. 자, 지금 책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표시등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전압계 방식이 있어요. 전압계가 달려 있어요. 여기가 그 전압계 방식이 있는데요. 자, 그걸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재 먼저 표시등. 화재 표시등이 이거고요. 이거는 발신기나 자,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에 여기 불이 켜지고요. 자, 만약에 지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구 표시등. 지구 표시등이 이게 1, 2, 3, 4, 5에 다
지구 표시등이 이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등이 있고요. 자,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 4번 회로, 5번 회로. 이게 각 경계의 지구입니다. 경계의 지구. 자, 이게 1층, 2층 경계지구, 3층 경계지구, 4층 경계지구. 자, 이거는 복도 경계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보통 A 경계지구, B 경계지구, C, D, E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A 경계지구에서 자,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불이 켜지고요. 물론 여기도 켜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다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시등, 이 지금 스위치나 표시등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 거기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표시등이 켜질 거고. 자, 이 경계 지구에 있는 어떤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등, 여기 화재등 켜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계 지구에, 즉 B 경계 지구에 뭐예요? 발신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여기 표시등 켜지고요. 여기도 켜질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신기 등이 켜집니다. 발신기 표시등이 켜져요. 그래야만 감지기가 작동했는지 발신기가 작동했는지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발신기 등이 켜졌다 그러면 이 경계 지구에 어떤 발신기가 눌렀구나, 누군가가 눌렀구나 라고 인식이 되고요. 발신기 등이 안 켜져 있고 여기 표시등만 켜져 있다 그러면 감지기만 작동했다고 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전압 표시등이 있습니다. 전압계입니다. 자, 이 표시등으로 된 게 있고 전압계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전압계 이렇게 써놨고요. 우리 책에는 전압계는 안 그려져 있고요. 표시등으로 돼 있어요. 자, 전압계는 이것 대신에 전압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압계에 눈금을 보고 이게 24V를 가리키면 정상, 또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가리키면 뭐 저전압, 자, 고전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표시등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자, 표시등 봅니다. 표시등이 24V면 녹색이 켜지고요. 자, 26V 이상이면은 과전압, 전압이 높다는 얘기고요. 자, 22V 이하면 저전압입니다. 그러면 이게 옐로우, 이거는 적색, 이거는 자, 정상이니까 녹색불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등의 이제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이건 항상 자, 한전에서 먼저 AC가 들어옵니다. 자, 상용 전원이라고 그러죠. 상용 전원 들어오면 220V가 들어오면 여기 항상 불이 켜집니다. 정전이면 꺼지겠죠. 자, 정전이 아닌 이상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 220V가 이 수신기의 내로 들어왔어요. 수신기 내부에 보면 전원부가 있어요. 그 전원부에서 이거를 220을 DC 24V로 정류합니다. 그래서 이 24V가 이 수신기에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V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류된 24V를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 그럼 항상 정류된 전압만 모니터링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만약에 뭡니까? 들어오는 한전의 상용 전원이 정전이 났다. 그럼 여기 꺼지겠죠. 불이 꺼지면 여기에 녹색 불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배터리가 전환이 돼서 배터리로 이게 자, 이 수신기가 작동을 하게 돼요. 이 수신기가. 그래서 여전히 24V가 켜집니다. 이때 24V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정류된 전압이 아니죠. 자, 배터리의 전압을 자,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평상시에 자, 뭡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압에서 배터리로 잘 체인지가 되는지, 또 다시 또 배터리에서 한전 전압으로 다시 잘 체인지가 되는지, 또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자, 보는 게 바로 AB 전원 시험 스위치예요. 이 AB 전원 시험 스위치는
자, 검정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고요. 손을 떼면은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 바로 뭐예요? 자, 상용 전원으로 작동됐던 게 이게 자, 배터리 전원으로 바뀌어지고요. 자, 배터리 전원을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로 작동하면서 이와 기타 이런 등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이상이 없으면 이 버튼을 손을 뗍니다. 떼면은 이게 다시 튀어나오고 바로 한전 전압 뭡니까 정류된 DC 전압으로 이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전에서 배터리에서 다시 한전 전원으로 전환이 제대로 되는지 또 배터리의 전압은 이상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AB 전원 시험 스위치예요. 자, 지금 이제 자, 전압기까지 했고요. 전압 표시등 했습니다. 자, AB 전원 감시 표시등 했습니다. 자, AB 전원 감시 표시등은 축전지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축전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석이 켜졌다면 축전지, 즉 말해서 안에 있는 배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AB 배터리, 그 AB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면 아예 방전이 돼서 지금 불량 상태이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게 적색이 들어오면 자, 그 배터리를 해체해서 전압이 정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전압이 정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 이 잭이 헐겁게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요. 뭐 단선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돼요. 여기에 불이 켜졌을 땐 대부분 배터리가 자, 노후화돼 가지고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신기 봅니다. 발신기. 자, 여기 보면 발신기 응답 표시등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발신기는 자, 경계지구에 어떤 경계지구에 발신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표시등도 켜지지만 자, 여기에도 불이 켜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위치 주의등 봅니다. 스위치 주의등 표시등은 자, 여기 있는 스위치 봅니다. 자,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복구, 도통시험, 이 동작시험 이런 스위치들은 한번 누르면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눌러줘야 복구가 됩니다. 자, 이런 스위치들은 자, 깜빡 잊어버리면 눌러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위치 주의등이 켜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이게 켜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 지금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복구시키라고 여기에 불이 켜지는 겁니다. 스위치 주의등이. 자, 그러면 이 스위치 주의등은 자, 시험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눌러도 켜지고요. 자, 이런 걸 눌러 놓으면 켜집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자, 여기 있는 복구 스위치 누르고의 마지막으로 누르고 스위치 주의등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꺼져 있으면 자, 이제 평상시 운용 상태로 다 해 놓은 거예요. 자, 정상 운용 상태가 됐고요. 만약에 스위치 주의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스위치가 잘못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상 위치로 다시 복구를 하면 여기에 꺼집니다. 자, 이때 스위치 주의등 쓰는 거고요. 자, 도통시험 표시등이 있습니다. 자, 이 도통시험은 자, 이 아래 보면 도통시험 스위치가 있어요. 이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셀렉터 스위치 있죠. 로터리 스위치를 1로 붙이면요. 이게 딸깍딸깍 하면서 올라갑니다. 단계별로. 그런데 1로 선택하면 1번 회로하고 연결해 주고요. 2를 선택하면 2번 회로하고 연결해 주고 3번을 선택하면 3번 회로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자, 도통시험을 자,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딱 누르면은
자, 1번 회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도통시험이에요. 자, 이 도통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자, 어떤 회로가 연결됐을까요? 자, 잠깐, 제가 하나만 그려볼게요. 잠깐만. 자, 그림을 제가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1번 회로 다 똑같아요.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여기도 다 연결이 됐는데 제가 하나만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자, 여기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 경계지구 보죠. 이게 A 경계지구인데 A 경계지구로 가면은 감지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10개도 있을 거고, 뭐, 30개도 있을 거고. 자, 저는 여기에 4개만 지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 감지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나왔죠. 자, 다음 감지기로 또 들어가죠. 또 거쳐서 다시 나와서 다음 감지 들어갑니다. 또 나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종단장을 이렇게 거쳐서요. 다시 또 이렇게 자, 다른 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래서 다 2번 회로도 똑같고 3번, 4번, 5번 회로도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동작 시험을 이제 합니다. 자, 다시 레이저로 바꿀게요. 자,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도통시험입니다. 제가 동작시험이라 했나요? 자, 도통시험입니다. 도통. 자, 도통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스위치 누릅니다. 이 스위치를. 자, 누르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손을 떼고, 자, 이 셀렉터 스위치를 1번에다 딱 돌려서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1번 회로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1번 회로가 이 도통 시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번 회로가 이제 1번에 붙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이 도통 시험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다. 자, 보냈던 게 다시 이렇게 회로가 구성됐죠. 종단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감지기를 거쳐서 돌아오면 이 회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게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녹색불이. 이건 표시등이에요. 표시등 방식이에요. 자, 녹색불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끊겨 있다. 단선이 돼 있다. 그러면 전류를 보내면 돌아올 수 없겠죠.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단선입니다. 그러면 이 도통시험 결과는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단선이니까 자, 0V고요. 그러면 이때는 적색불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적색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회로 어딘가에 끊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녹색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자, 회로 연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 표시등으로 안 돼 있고, 자, 전압계 방식이 있어요. 전압계 방식은 이 전압이 몇 볼트 뜨냐면 정상은 4에서 8V. 정상은 4에서 8V가 나오고요. 자, 단선인 경우에는 0V가 나옵니다. 단선은 0V, 정상은 4에서 8V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전압계인 방식에서 그 전압으로 판단합니다. 0V냐, 4 내지 8V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통시험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도통시험까지 했죠. 자, 이제는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주경종. 주경종은 자, 이 버튼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복구, 도통시험, 동작시험은 누르면 들어가고 다시 한번 눌러야 나온다고 그랬죠. 자, 주경종은 어떤 때 쓰냐면 자, 주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일대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경종이 자 끊기게 됩니다. 정지합니다. 자 지구 경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어느 때 그러면 자 멈추느냐? 이제 이렇게 시험할 때 점검할 때 자, 시끄럽겠죠. 그러나 경종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자, 눌러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또 비화재보가 있을 때 있어요. 화재가 아닌데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화재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 표시등에 불이 켜지고 화재 켜시 뭡니까? 불이 켜지면서 자 경종이 울리겠죠. 자 이때는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경계지구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 자 화재가 안 일어났는데 자 이게 지금 경종이 울리고 감지기가 작동되고 난리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시끄러우니까 빨리 주경종하고 지구경종을 일시정지시킵니다. 자 이런 때에 쓰는 게 자 이 주경종 지구경종의 정지 버튼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다 이제 뭡니까 뭐 점검이나 이런 게 다 끝났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자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놔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지금 경종을 끊으라고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은 이게 스위치 주의등이 켜진다는 거예요. 자 지구경종 지금 끄기에서 이거 누르면은 스위치 주의등이 동시에 켜집니다. 그럼 나중에 아 이게 지구경종을 내가 눌러놓고 안 껐구나.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복구를 그럴 때 그런 때 지금 이 두 개 스위치를 쓰고요. 자 밑에 자 동작 시험 스위치 봅니다. 동작 시험 도통 시험 스위치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버렸고 자 동작 시험 스위치 봅니다. 이 동작 시험 스위치는 동작 시험할 때 누르는 건데요. 자 이 동작 시험 스위치는 바로 어떤 걸 가지고 동작 시험을 하냐면 자 이 자동 복구 자, 동작 시험 스위치 누르고 자동 복구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회로 선택 스위치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동작 시험을 왜 하느냐? 아까 도통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로하고 이 감지기를 거쳐 쭉 돌아오는 이 배선 상태, 회선 상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 그거를 도통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동작 시험은 뭐냐면 여기 회로 이 회로 여기 네가 자 회로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 화재 표시등 하는 것들 이 경종 울리는 것들 여러가지 작동되는 것들이 안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여기 감지기에 가가지고 감지기를 작동한다든가 발신기를 눌러가지고 실제로 신호를 보내봐요. 보내서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게 뭐 20개라고 하면 20개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이 수신기 내부에 있는 이 회로가 모든 이 안에 있는 뭡니까? 자, 모든 그 모듈들이 서킷이죠. 회로의 모듈들이 다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동작 시험을 하게 되면 이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5회로의 회로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동작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작 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누르고요. 자동 복구 누르고 이 셀렉터 스위치를 1번에다 딱 맞춥니다. 그러면 1번에다 맞추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거는 여기 동작 시험하고 이 회로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1번을 했다는 거는 1번하고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1번 회로. 그럼 이 동작 시험에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스위치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서 여기에다가 이 안에 입구 측에다가 자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오는 신호처럼 그 신호인 양
자, 똑같은 그런 상태로 여기에다가 신호를 넣어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신호처럼 여기에다가 입구에다 넣어줘요. 신호를. 그러면 이 회로가 발신기가 동작한 것처럼 혹시 감지기가 보낸 신호가 작동한 것처럼 작동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신호를 넣어줬으니까. 뭐 다른 신호 없어요. 접점 신호예요. 접점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접점 신호에 접점을 붙여주면 돼요. 여기서 접점을 붙여줘요. 강제로. 그러면 이 회로가 작동이 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켜질 거 켜지고 울릴 거 울리고 다 하면은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2번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2번 회로하고 이 동작 시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 입구에다가 자, 감지기가 작동한 것처럼 신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2번 회로도 울릴 거 울리고 또 켜질 거 켜지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로가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이와 같이 셀렉터를 돌리면서 선택해서 자, 회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 할 때 동작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동 복구는 왜 누르냐면 이 자동 복구는 이 시험을 우리가 동작 시험을 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자, 1번 회로를 누르면 자 해서 동작 시험 했죠. 그럼 2번으로 우리가 셀렉터만 돌리기만 하면 바로 2번 회로로 자 신호를 줘서 2번 회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 끝났으면 바로 3번 돌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을 되는데 이 자동 복구 시험 스위치가 없다면 자 시험 스위치가 없다면 자, 어떤 상태냐면 야, 동작 시험을 합니다. 해놓고 자 2번으로 가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켜져 있고 표시등 켜져 있고 좀 경보음이 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복구 스위치를 한번 눌러줘야 되고요. 복구 스위치 누르고 자 2번으로 돌리고 다시 동작 누르고 이렇게 자 뭡니까 복잡하게 이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구하는 과정을 이 자동 복구가 해주는 거예요. 이 자동 복구가 자 1번 끝났어요. 자 2번으로 돌리자마자 이 자동 복구가 1번 시험할 때 작동했던 회로들을 다 복구시켜줘요. 그래가지고 2번 바로 시험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해줘요. 그러면 2번 붙이면은 다 복구됐기 때문에 바로 시험이 할 수가 있겠죠. 동작 시험을. 자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복구란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 자동 복구는 결국 이 복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동작 시험 할 때만 자동 복구가 필요해요. 자, 자동 복구 누르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책에 설명드렸죠. 자, 이 로타리 스위치에서 자, 로타리 방식에서 자, 뭡니까? 동작 시험 할 때 순서가 어떤다고요? 자, 동, 자, 회. 자, 동작 시험, 자동 복구, 회로 선택 스위치 이 순서를 한다 했어요. 동, 자, 회. 복구할 때는요. 복구할 때는 해, 동, 자. 이렇게 되는 거. 회, 동, 자. 회자동이 아니고 자, 동, 자, 회. 자, 복구할 때는 해, 동, 자. 자,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동작 시험까지 그럼 했고요. 자, 도통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회로 선택 스위치가 바로 이 회로를 연결해 주는 거고, 자, 자동 복구 방금 말씀드렸고, 자, 화재 복구 스위치. 이게 이제 화재 복구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자, 이거는 누르면 들어갔다가, 자, 모든 회로를 복구해 줘요. 그 다음에 놓으면은, 손을 떼면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누르자마자 이 안에 있는 동작된 회로들을 복구해 주고요. 손을 떼면은 이게 튀어나온다. 자, 복구해 주고 튀어나온다. 자, 그런데 이걸로 복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경종, 지구경종, 자동복구, 도통시험, 동작시험 버튼들이 자, 튀어나오나요? 자,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위치 주의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는 회로만 복구시켜 주는 거고요. 잘못 눌러진 스위치는 항상 수동으로
원래 상태로 자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부저는 아까 자 발신기 측에서 자 수신기 측을 부를 때 자 응답하라고 부를 때 이 부저가 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전화책 말씀드렸고,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자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게 복합 방식이 있어요. 복합 방식은 뭐냐면 P0 자 뭐 1급 복합 방식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기능이 여러 가지로 다 더 집약을 시켜 가지고 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뭡니까 가스계 소화시설 자 감시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프링클러 또 뭐 일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소화전 있죠. 소화전도 제어할 때 일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감시 제어 기능을 그래서 연동을 시킵니다. 이런 장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 기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런 장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들어있어요.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지기가 작동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지기로 인한 화재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뭐예요?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그쪽으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넘겨집니다.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신호를. 그러면 비상방송 시스템에서 자, 그 신호를 받아서 자, 빨리 대피하라고 멘트가 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 멘트를 자, 끊어주는 게 자, 여기에 비상방송 스위치는 그리 넘어가는 멘트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예요. 자, 비화재보인데 비상방송이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하느라고 난리 나니까 자, 이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를 자, 끕니다. 끄면은 그쪽으로 신호가 안 넘어가겠죠. 연동 신호가. 자, 그때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 쓰고요. 자, 축적 스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 로타리 방식에는 없는데요. 버튼 방식에 가면은 축적 스위치가 있습니다. 버튼이. 축적,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요. 스위치라기보다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자,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누르지 않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축적적으로 자, 작동이 됩니다. 축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작동. 자, 오작동이 됐을 때, 즉 비화재보호나 마찬가지죠. 오작동이 됐을 때에 자, 이게 뭡니까? 작동하지 않게끔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축적 스위치죠. 축적 기능이에요. 그 축적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자, 오작동이 됐을 때 그게 작동이 해버린다면 화재로 인식돼 가지고 난리 나니까 그 오작동 작동된 것들은 걸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비화재보에 그만큼 방지를 해준 거죠. 비화재보를 방지를 해주는데 100% 방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제 그 숫자를 줄여주는 거죠. 그만큼. 자,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뭐예요?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그거를 비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축적으로 할 때 누르는 거고, 자, 평상시는 버튼을 정상 위치로 자, 놓아가지고 축적 기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때에 선택하는 그 버튼이 이 축적 스위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유도등 전멸해가지고 자동 수동이 있죠. 이것도 터글 스위치고 위로 제끼면 2단이죠. 자동. 아래로 제끼면 수동.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유도등은 뒤에 나옵니다. 금방. 그때 보면 뭐 복도 유도등, 통로 유도등, 뭐 피난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 자동으로 해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켜줄 건 켜지고, 원래는 자, 이 유도등은 365일 켜져 있어야 돼요. 24시간 365일 켜져야 되는데
자, 3선 방식, 3선 방식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평상시 안 켜져 있습니다. 안 켜져 있다가 이렇게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켜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어 선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때 켜집니다. 이게 이제 3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에 이렇게 자동으로 해놔야 돼요. 그러면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유도등이 켜져야 되겠죠. 왜? 안에 있는 내실자들이 밖으로 잘 유도등을 보면서 출입구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등이기 때문에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하고요. 이 수동으로 할 때는 뭐냐면 점검할 때 이 수동으로 하면은 다 켜집니다. 다 켜놓고 램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안 켜졌다면 왜 안 켜지는 건지 램프가 나간 건지 그러나 하면 뭐 해선이 어디가 단선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수동으로 해가지고 점검할 때 쓰는 그쪽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모든 기능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